예전에 한 방송사에서는 제사 음식 대행업체를 다룬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이들은 제사상에 올리는 각종 음식을 주문만 하면 시간에 맞추어 집으로 배달해주는 업체들로서 주문량이 많아서인지 꽤 바쁘게 손길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곳에 제사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전업주부들이 있는 가정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현대인들의 제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제사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들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고자 하는 마음가짐보다는 가짓수가 많은 제수를 장만하는 것에 대한 번거로운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사의 근본에는 남의 손을 빌려 차릴 만큼 많은 가짓수의 음식을 꼭 올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각 가정의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다해 제수를 장만하는 것이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최대의 공경이라는 것은 선조들의 각종 예서에서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우암 송시열의 개녀서라는 책에서는 제례는 정성과 깨끗함이 으뜸이며 물 한 그릇이라도 빌리거나 얻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다. 흉년이라도 거르지 말고 풍년이 들었다고 지나치지 말라고 적혀 있다. 조상들의 가르침이 그러한데 우리는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여 제사 음식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면이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들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다.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수품 하나하나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다. 세 가지 탕과 세 가지 적, 삼색나물, 삼색과일 등 제사상에 필수로 올리는 제사 음식의 가짓수와 세계는 자연의 섭리와 사랑과의 일치됨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기복도 담겨 있다. 삼색나물의 경우 집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세 가지 나물을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다. 흰색은 뿌리나물이라고 해서 도라지나 무나물을 쓰고 검은색은 줄기나물로 고사리를 쓴다. 푸른색은 잎나물로 미나리를 쓴다. 이것들은 1년 내내 저장할 수 있는 나물이면서 주변에서 흔히 구해 먹는 것들이다. 또 미나리는 자연의 변화에도 잘 자라기 때문에 굳건한 자손을 상징하기도 했다. 세 가지 적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 석잔에 술을 올릴 때마다 바다 고기인 어적과 네발찜 승인 육적, 야채적으로 두부나 갖가지 야채꼬지를 올리면서 소적이라 했다. 이것은 자연이 내린 음식을 조상들에게 골고루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차리는 것이 삼색과일이다. 삼색과일의 대표인 대추는 꽃마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손번창의 의미가 있다. 밤은 조상과의 영원한 연결을 뜻한다. 밤을 땅속에 심으면 가장 먼저 열린 밤은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도 썩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고 한다. 조상을 모시는 위패나 신주를 밤나무로 만드는 것도 밤나무의 이러한 생태를 사람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감은 아무리 좋은 감에 씨를 뿌려도 똑같은 감이 나오지 않고 작고 볼품없는 감이 달린다. 이러한 현상은 크고 좋은 감의 우수한 형질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나무나 돌감나무에 접을 붙이는 데 연유한다. 이처럼 감이 상징하는 바는 생채기를 내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을 겪어야만 제대로 된 감이 달리듯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지만 비로소 올바른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음을 감나무의 성장에 빌어 나타낸 것이다. 요즘 들어 간혹 키위, 바나나, 수박, 토마토, 딸기 등의 과일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수입과일을 제사상에 올려도 될까? 일단 제사는 자기 생각대로 음식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전례하는 풍습을 따르자면 제사상에 오르는 과일은 땅 위에서 자라는 과일은 올리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열리는 과일만 올린다. 수박, 토마토, 딸기는 엄밀히 따지면 채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키위와 바나나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지만 제사상에는 여러 해살이 나무의 열매로서 과일 속에 씨앗이 있고 이 씨앗으로 발화가 가능하여 새로운 개체를 만들 수 있는 과일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래되는 풍습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르는 게 맞지만 제사상에 가장 중요한 건 정성과 마음이라고 했다. 삼색과일은 기본으로 올리되 고인이 살아생전 즐겼던 과일과 음식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과일의 종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수입과일도 없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풍습의 제사상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대의 제사상을 받는 조상님들은 살아생전 수입 과일을 드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므로 제사상의 과일과 음식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자살한 여동생이 영혼으로 나타나 제사상에 만두를 올려달라고 한 이야기도 있다. 추석이나 설에는 매 대신에 송편이나 떡국을 올린다. 추석에 올리는 송편은 푸른 쑥색의 송편과 하얀 송편 두 가지를 담는다. 흰 송편은 조상을 상징하고 푸른 송편은 자손을 의미해 조상과 후손이 서로 만나는 뜻이 담겨 있다. 설에 올리는 차례에는 떡국을 올린다. 농가 원령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떡국은 차례 음식으로 쌀로 만든 가래떡을 잘게 썬 골무떡으로 끓인 장국이다라고 했으며, 또 떡을 썰 때는 둥근 돈짝 같이 썬다고 했다. 돈짝 모양은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둥근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떡을 어슷한 모양으로 썰지 말아야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집마다 식구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밖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많은 요즘, 제사를 지내느라고 많은 음식을 장만하거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 없이 가짓수만 채워 제사를 올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사 음식을 조금만 차리더라도 정성을 들여 올리고 자손들이 함께 모여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제사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부담스러움과 기피하고 싶은 마음도 떨칠 수 있다. 혹시라도 너무 바쁜 생활 속에서 제사를 차리기 위해 남의 손을 빌려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무작정 모든 제사 음식을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한두 가지쯤은 정성껏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